셀트리온, 램시마 SC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팩트체크. 3, 4년간 그룹의 주력 제품 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48% 상승. 헬스케어와 제약은 소폭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셀트리온은 십자 모양의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저지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헬스케어는 장중 저점이 지난 목요일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잖아요. 어느 정도 하락 저지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제약 역시 소강 상태의 모습 속에서 주가에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바이오 쪽으로 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소외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순환매는 돌아갈 것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 재상승 쪽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램시마 SC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사실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셀트리온은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죠. 램시마 SC가 뉴질랜드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서 호주에 이어서 오세아니아 쪽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램시마와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2025년 11개 제품으로 그룹 매출은 6조 원 전망이다. 6조 원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개사를 합쳐서 6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GPM 개선이 시작된 1분기 이후 3, 4년간 램시마 SC가 그룹의 중심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NH투자증권에서는 왜 앞으로 3, 4년간의 그룹의 중심으로 보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놨어요. GPM이 원래 1분기부터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GPM은 매출액 총이익률이잖아요.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고 남는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GPM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 GPM이란 것은요, 매출액 마이너스 원가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GPM 매출 총이익을 높이려면 첫 번째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거나 두 번째로 원가가 낮아지면 되겠죠. 그러면 많이 남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가에 비해서 많이 남는 제품을 많이 팔게 되면 GPM은 높아지는 것이죠. 약가가 방어되는 램시마 SC의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램시마 SC는 많이 남는 제품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많이 남는 제품을 많이 팔수록 당연히 매출 총이익도 높아지면서 또 한편으로 뭐가 좋아지나요? 영업이익도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가에도 실적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반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램시마 SC에 대해서 다 아는 이야기 말고요. 새롭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번에 뉴질랜드의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램시마 SC는 전 세계에서 47개국에 지금 품목 허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미국에 되게 되면 48개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38년까지는 독점입니다. 유럽을 포함해서 현재 허가된 나라에서는요, 전부 다 바이오 베터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신약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적 지위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포석으로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셀트리온은 지난 5월 15일 날 미국 FDA에 소아 환자에 대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신청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는 램시마 SC에 대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듀얼 포뮬레이션 치료요법이라 해가지고요. 먼저 램시마 정맥 주사를 처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태가 호전됐다. 그럼 램시마의 약효가 먹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한 램시마 SC로 스위칭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램시마 SC를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유럽의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60.6%이고요. 미국의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31.4%니까 이 시장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존의 램시마를 맞는 사람들이 램시마 SC로 스위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렘시마를 맞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치료제를 맞던 사람들도 바로 렘시마 SC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렘시마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렘시마 SC로 전환한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약을 맞던 환자들도 바로 렘시마 SC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쪽에서는요, 또 한 가지 가격적인 전략에서요, 렘시마 SC를 프라임 시밀러로서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1세대 치료제보다 높은 가격이면서 2세대 치료제보다는 낮은 가격 전략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1세대 치료제보다 2세대 치료제들이 가격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죠.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중간 가격을 취하면서 2세대 치료제로 넘어가는 환자들을 확보하겠다, 뺏어먹겠다. 이것이 프라임 시밀러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TNF 알파 억제제는요, 휴미라, 엠브렐, 레미케이드, 여기 세 가지가 오리지널이잖아요. 요거를 맞는 환자들 가운데서 25% 이상은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약발이 안 받는 거죠.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다른 약으로. 2세대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나온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이죠. 스텔라라든가 악템너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2세대 그 이후에 나온 치료제란 말이죠. 내성이 생겨가지고 바꾼단 말이죠. 그런데 요 바꾸는 요 과정에서 중간에서 렘시마 SC가 들어가서 이 환자들을 흡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격도 중간 가격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TNF 알파 억제제는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1세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렐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요 레미케이드가 인플릭시맙이잖아요. 셀트리온이 렘시마 SC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휴미라 쪽은 아달리무맙이잖아요.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로 가는 것이고요. 엠브렐은 바이오시밀러 쪽이 유럽은 출시가 되는데 미국은 아직 안 됐어요. 29년이기 때문에 휴미라보다 더 늦어요. 그 다음에 이쪽 2세대들을 보시면요, 아직 특허 만료 기간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으로서 약품 가격, 약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스텔라라가 특허 만료가 돌아오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들어가잖아요. 셀트리온도. 그래서 레미케이드라든가 휴미라라든가 엠브렐을 맞던 환자들이 면역상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약효가 잘 안 맞으니까 새로 나온 약들을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지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렘시마 SC가 이 중간에 들어가서 2세대 치료제보다는 싼 가격 정책으로서 이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같은 1세대 치료제인 TNF 알파 억제제 내에서도요, 휴미라 맡은 사람들이 내성이 생기면요 바꿉니다. 그리고 엠브렐 맡은 사람들도 바꾸는데, 문제는 휴미라라든가 엠브렐을 맡은 환자들은 전부 다 SC 제형을 맞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렘시마는 정맥주사 제형이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렘시마 SC가 미국에서 허가가 되게 되면요, 휴미라나 엠브렐 맡은 사람들이 쉽게 SC 제형이기 때문에 스위칭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2세대 치료제를 맡은 사람들도 내성이 생기면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플릭시맙 쪽으로 바꾸려니까 정맥주사란 말이죠. 그런데 렘시마 SC는 피하주사 제형이니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이 적응증에서는 인플릭시맙이 최고로 선호되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SG 제형이 없었잖아요. 렘시마 SC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공백을 렘시마 SC가 들어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내성이 생겨서 치료제를 바꾸는 환자들이 SC 제형이 있기 때문에 인플릭시맙 쪽으로도 쉽게 올 수 있다. 가격 또한 2세대 그 치료 가격보다는 싸니까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인플릭시맙 쪽에서의 ASP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ASP는 평균 판매 단가잖아요. 이 평균 판매 단가는 도매 인도 가격에서 리베이트를 제외한 가격이니까요. 자,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고요. 렘시마죠. 레미케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2017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떨어지죠. 이 가격은 여러분, 이 가격은 단위당 가격이기 때문에요, 곱하기 10을 하셔야 됩니다. 쭉 떨어져서 최근에는 32.12달러까지 단위당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렘시마는 현재
18.02달러로 평균 판매 단가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램시마가 가장 싸기 때문에 인플리시마ብ 시장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싸게 해서 과연 남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셀트리온이 원가 측면에서 어떻게 원가를 낮출 것이냐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요, 미국의 인플리시마브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램시마 SC를 보는 것이죠. 램시마 SC는 최소한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의 가격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램시마 가격보다는 거의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그때 가봐야 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과연 어떠냐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BD, 즉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시장이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가격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을 비교를 하면요, 미국에 있는 11개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하고 유럽에 있는 치료제하고 가격을, ASP를 비교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의 평균 판매 단가를 봤을 때 미국이 유럽보다 현재 5.5배나 높은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팔리게 되면요, 현재 유럽보다 약 5배 이상의 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램시마 SC는 신약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측면의 구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을 감안을 했을 때는요, 그룹 전체적인 주력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유통 구조도요, 램시마 SC는 처방약이기 때문에 의약품 급여 체계로 가는데 역시 중간에 PBM이 있지만 신약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잖아요. 당연히 PBM들은 등재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램시마 SC는 독점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의외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램시마 SC의 매출도 이번 1분기에 좀 줄었는데요. 앞으로 2, 3, 4분기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 램시마 SC의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미국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램시마 SC의 매출만 내년에는 5천억 정도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올해는 유럽에서만 해도 3,8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현재까지의 평균적인 전망인데, 숫자가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정도의 증가세 개념이라는 감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이번 한 주 동안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330억의 매도 위였고 기관들도 75억의 매도 위였는데요,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는 바닥을 다져나가는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요. 헬스케어 역시 이번 주 외국인들이 184억의 매도, 기관들도 196억의 매도였는데요,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강 국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닥 다지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 역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42억 매도, 기관들은 2억의 매도인데요, 거래 없는 상태에서의 소강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램시마 SC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램시마 SC에 다시 한번 보자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 흐름으로 우리는 계속 보자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기적인 수급은 지금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환매가 도는 과정 속에서 바이오주들도 조금씩 소외에서 벗어날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실적 측면을 보시면서 길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